잠도 훨씬 못 자고. 오니까 나올 때까지 내가 못 풀게 하려고 와서 알아주세요. 하셔. 정신 좀 차리세요. 몸풀 되게. 가슴에서 이거 쭉 올려봅니다. 딱 저기 제가 가슴 빼세요. 힘드니까. 자, 뒤집게. 하기 전에. 몸이 그냥 아주 죽겠죠. 아유, 아침부터 나오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냥 아주. 자, 손톱 치고. 어른들이 이래 나오라고 하면 못 하지. 운동할매처럼 이렇게. 안는 먹다. 자, 그래도 허리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결국에 민일네들이 이래 나와서 일하라고 해봐라. 아무도 안 차라구만. 아니면 일하면 돈을 주잖아. 그럼 나온다. 돈 준다고 나오나. 그렇지. 일하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돈 주면 좋게 하고. 우리 돈 버는 거 이래 나와가 내가 조금만 더. 한정 없겠다. 돈 자, 버는 2cm만 더 거. 올라가게 쭉. 한 번만 더. 쭉. 아이고, 힘이 시원하다. 이거 보상은 누가 해주노? 자, 다시 보상을 누가 해주겠어요? 지훈이가 해주지. 자, 딱 찍히고. 부모님은 취소 이제 하라 그러세요. 시구를 내두고 하면 되겠네. 지각을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우리 대중에 못한 친구. 몸풀기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음악 조금만. 네. 자, 함께 일어나셔서 괜찮으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이문의 유지곡 부르겠습니다. 산천은 한다 깨
필요 없다. 조합미군 철수해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유지 정상화 중단하고 일반 한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네. 현재 평화기 도문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평화기 도문은 형지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오로지 전쟁을 통하여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을 강압적 힘의 논리로 무장시키는 큰 재앙의 전쟁 무기 사드가 저 달마산 위에 버티고 있다. 법신벌 사안이시여 사무위원회 깃발을 들고 사드 뽑고 평화심자고 외쳐온 지 2000일 저 산 위의 사드는 제 잘못을 모른 채 묘지부동입니다. 불의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는 길에 꼭 저희들을 힘들고 지쳐서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조성리 골짜기에서 온 세상까지 온전한 평화가 일상이 되기까지 법신불 사하니 저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영주 삼도이겠습니다. 영주 천지영지하신 명만사유의하신 너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하신 명만사유의하신 품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지하신 명만사유의하신 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시험을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선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배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공화가 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70여 년 분단체제를 유지하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복신불사님, 또한 정삼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온갖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사님 평화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수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수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침략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피어나옵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용기하심 정만사유의하심 천지교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하심 정만사유의하심 천지교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하심 정만사유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본문을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원기 34년 5월 원광궁에 참관하시며 일원지간 편주 시방이라는 제자를 내리시고 다시 의원을 내리시기를 무엇이나 진실한 일을 아무리 없으려 하여도 불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불경은 없어지고 마나니라. 이 장은 정산용사보고 경륜편 7장 말씀입니다. 우리 일찍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지. 그렇게나 죄송합니다. 어제 박성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어제 서울에서 지금 국민대회를 갔다 오셨는데 언제까지 식사 했는데 박성민 위원장님 먼저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추워요?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다고 입시구만.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추워지는데 나라가 너무 추워서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나라가 추워가지고 제가 올해 지난주에는 노동자 대회가 있었고 어제는 농민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대회
다 다녀왔습니다. 왜 갔다 왔냐면 이 윤석열 앞으로 4년 6개월 싸우는데 아무래도 가장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대접을 못 받는 노동자 농민이 이 윤석열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지 4년 6개월 동안 이런 걸 이제 결의하는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가봤어요. 참가해서 이제 대회 보면서 어떤 얘기하고 어떤 결의로 이제 윤석열하고 싸울까. 뭐 노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노동 정책을 기본으로 윤석열 앞으로 진행할 거고 그거에 이제 맞서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오고 제대로 노동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싸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결의를 가졌고 어저께 농민들은 머리 사진도 이제 한 장 올리는데 이놈의 정권이 그런 농민들의 심정을 알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1년 내내 자식처럼 키웠던 나락을 버려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걸로 던지면서 항의해야 되는 이런 농민들의 심정을 알까? 다 오른다잖아요. 네? 다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만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사실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이런 농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절대 그 국회 쪽으로 어떻게 항의하려고 한 거죠. 양곡법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이런 생산비를 보장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국회 전달하려고 하는데 뭐 2중, 3중으로 치고 뭐 그래서 농민들이 격생렬하고 싸우고 막 이게 싸웠어요. 다 우리나라 경찰이 열심히야. 네? 아니 윤석열이 경찰 버렸잖아요 지금. 네? 근데 뭐 이렇게 충성을 하고 지랄들이래. 그 마늘 양파가 장점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잘 몰랐는데 야 마늘 양파는 우리 시장에 사 먹으면 된다고 생각. 저는 이제 마늘 양파 심어서 안 사 먹었어요. 이제 애들이 잘 자라야 될 텐데. 근데 올해 7월 달에 정부에서 PPI라고 하는 관세 의무 수입 물량을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식료품비랑 다 오르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먹거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니까 되게 수입해서 먹고 사는 그런 처지인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물에 대해서 관세라고 하는 걸 한다고요, 정부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가 10.6% 이런 식으로 국가가 세금을 매겨서 외국계 들어오는 거에 가격을 높여놓으면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국내 거로 더 먹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는데 이거를 한 7개 품목에서 관세를 0으로 만든 거예요. 싸게 들여와서 국내 물가를 조절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싼 수입 물품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국내 게 사실 가격이 제대로 판매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한 건데 마늘 양파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소고기, 닭고기, 커피, 분유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의무 관세 할당제도를 지금 도입한 거에 대해서 마늘 양파가 이제 농가들이 다 분노하고 분당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싸움을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게 1년에 농사진 마늘밭을 뒤집고 갈아엎고 양파를 갈아엎고 나락을 제대로 대한 생산비를 못 받는 이런 농민들의 이런 아픔이나 이 현실을 알까 얘네들이. 우리나라는 그냥 반도체 씹어 먹으면 돼요. 핸드폰 씹어 먹으면 돼요. 이거 수출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오로지 이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이익을 보장하는 이런 정권에 이제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외교안보 참사예요. 우리들의 이제 이런 삶을 규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인종적이고 반노동이고 반농민적인 이런 정책보다도 더 심각한 건 외교 참사예요. 지난 11월 13일 날 프놈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거기 이제 내용이 인도 태평양 한미일 협력에 관한 프놈펜 성명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핵심은 그거죠.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국가들을 적으로 하는 한미일 간의 동맹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언론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공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걸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동안은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일본과의 이런 갈등 문제가 있으니까 국내 여론도 고려하고 그래서 이걸 안 하다가 은밀하게 하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윤석열이 바이든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동맹 뭐 이런 걸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의 확장판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번에 하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이 군사 동맹 체계에 이번에 그 성명의 가장 첫 제목이 인도 태평양을 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그 대상으로 해서 이 글로벌 동맹이라고 표현되는 한미일 동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규칙에 따라서 한국이 종속돼서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겠다 이거를 이제 합의한 거죠. 여기에 이제 일본까지 이제 끌어들였다고 하는 건 미일 동맹의 하위 체계로 한국이 앞으로 외교 안보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를 의미해요. 이미 일본은 1963년에 자위대의 운용과 관련해서 통합 막료회의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이미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은 이미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오는 게 오랜 수건이에요.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가 옛날 식민지 시대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일본이 다시 한반도 땅을 군대로 군화로 들어오는 거가 수건 사업이로. 그걸 위해서 미일 간의 가이드라인들을 설정하고 91년, 99년 이런 미일 간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조약들을 합의들을 이제 또 해온 건데 어쨌든 이번에 그때 63년에 얘네들이 이제 했던 게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진출하는 건 미국이 주되게 공격하고 그 후방을 자위대가 맞는다 이런 거를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를 프놈펜 성명에서 확인하면서는 이제 자위대 진출에 대해서 한 발 더 내딛는 이런 걸 이제 결정한 겁니다. 이미 이제 국가안보실의 김태호라고 하는 1차장이라고 하는 친구는 2001년에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0년 전에 벌써. 그리고 이번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대선에서 안보 분야 토론회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한미일 동맹 할 거냐 그러면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때 윤석열의 대답이 그럼 안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의 미국 중심의 이런 군사 동맹체에 발을 들여놓겠다고 하는 것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본 문서도 써대고 윤석열을 어떻든 뭐 옆에서 보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 시키고 있는 김태호 이런 것들이 한미일 동맹 강화의 기본 입장들을 갖고 있는 얘네들이 이번에 프놈펜 성명을 통해서 확정한 거죠. 한반도의 자위대가 다시 일본의 군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건 외교 안보의 참사 아니에요? 네? 식민지 40년 지배도 모질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일 동맹체계 하위 파트너로 한국이 여기에 동의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전 세계 미국의 군사 전략에 우리가 몸을 대야 되는 이런 합의라고 하는 건 외교 참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국판 인도 태평양 계획 뭐 이딴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역 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문장이냐면 2015년이면 그때 누구의 대통령이 오바마죠.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7년 전이니까 누구야? 맞죠? 네.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미일 간에 합의할 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합의한 게 있어요. 그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 내지는 세계 질서에 가장 도전하는 이런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중국, 북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이거를 결정한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한국판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영역은 몰라도 외교 영역에서 이게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그건 되돌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건 적을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동맹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북을, 러시아를, 중국은 뭐 기본, 이번에 중국은 표현은 빠졌지만 이미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에 일 보태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사드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이런 문제로 윤석열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도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적어도 국가고 자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을 미국한테 종속시켜서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자꾸 치닫고 있는 이 외교 참사는 노동자 농민을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의 전체 운명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2014년에 아베가 일본 헌법을 재해석하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이거를 확정하고 있는데 8년 만에 폐거를 이룬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일본과 기시다하고 이번에 또 따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이러고 보니까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해결 방안으로 압축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일본 언론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리나라 재단에 일본 기업이 기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일본의 요구대로 된 거로 이미 일본 언론을 쓰고 있어요. 2015년에 한일 간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위안부 굴욕하게 했죠. 이번에 강제징용 심각한 이 쟁점이 되어 있는 한일 간의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일본의 요구대로 다시 얘기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일 간의 쟁점 문제를 뛰어넘어야 한일 군사동맹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 즉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이 일본이 수출 규제 때문에 이게 잠깐 중단됐잖아요. 이거 다 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미일 체계에 완전히 종속되는 이런 이제 국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노동자 농민이 싸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싸움을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날 우리 새벽에 여기 6시에 첫 집회했어요. 그죠? 전국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날 새벽에 우리는 여기서 집회를 시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윤석열이 어떤 정치를 할지 우리는 몰랐지만 그 시작부터 얘는 안 된다. 싹수가 노란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지키면서 사드 반대 싸움이 단순히 사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싸움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시대 6개월 넘게 지금 싸움 시작한 거고 이제 다른 조직들도 노동자도 농민도 국민도 이 싸움에 이제 함께 해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 외교 참사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려면 쌓아놓고 오면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고 하는 이 결의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깨 걸고 싸워서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죽지만 어깨 걸고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뭐 또 발언 시키실 텐데 좀 아까 얘기해서 프론트엔드 성경 좀 다시 한번 보고 또 혹시 오늘 얘기에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마칠게요. 얼마 전에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돈룩업은 그 당시에 명백하게 트럼프 정부를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유성이 날라오는 것을 천체미학자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정부에 알렸는데 그 지구가 파괴되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이것을 가지고서 정치적 장난을 치면서 결국에는 인류 멸망까지 이르는 그런 블랙 코미디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그래요. 돈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을 보지 마라는 겁니다. 이 하늘을 보지 말라는 거는 메시지가 왜 나왔냐면은 얘네들이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 물리학자가 본 거잖아요. 그냥 사실을 본 거잖아요. 유성이 오고 있는 거를 본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 그리고 그의 집권 세력들이 그래서 실제로 오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100% 온다. 정말 0.01%의 가능성도 없느냐 안 올 가능성이 아니 0.01%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을 숨기다가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오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유성이 오는 사실조차 유성은 없다. 유성이라는 것은 오지 않는다. 라는 정치적 사실로 정치적 판단으로 사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성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는 팀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늘을 봐라. 저스트 룩업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저 거짓말이다. 이 트럼프에 가까운 이제 대통령 인사들은 거짓말이다. 하늘 보지 마라. 하늘 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인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유성에 대비하지 못하고 지구 인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피에로 브루데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여론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구로서 너무나 작은 조건으로도 대중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변경을 하냐?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예로 들은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명백한 사실과 거짓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사건들을 여러 개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새만금증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이죠. 물을 막으면 물을 썩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어용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정치적 조그만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정치적 평가르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만들어낸 사실입니다. 원전 문제 또한 그 대표적인 거죠.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자잘한 사건 사고들 혹은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당의 편을 서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에서 그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사드 문제가 또 그랬죠. 이미 미국에서나 우리 다 알다시피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대한민국에는 MD가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시 미국 MD가 우리나라에 효용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너무도 쉽게 변경을 했죠. 그때 당시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혹은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니들이 소용이 없다며. 과학적으로 첫째,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ICBM을 날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날린다 하더라도 이걸로는 맞출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느냐. 국방부 전문가들도 너들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을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배치를 강행하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문재인 또한 결국 사드 추가 배치까지 하게 했죠.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과거에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당성을 주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과거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했던 근거라고 하면은, 근데 이후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학적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사실들, 그러한 사실들이 사실 오늘날까지 인류를 오늘날까지 역사적 발전을 이루게 한 것들이죠. 그것은 모두 다 사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유, 평등, 연대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이루어져가는,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막아온 것들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과학적 사실을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해서 정당화시키는 세력들에 의해서 바로 그 역사적 발전들을 저해해 온 것,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아온 것은 명백하게 분단 유지 세력들.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들을, 그리고 우리의 사실들을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됐네요.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거를 한 10분이나 15분 만에 요약하려니까 굉장히 이제 말이 빨라지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그 군사전력의 그 기조가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제 힘에 의한 억제 정책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다들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이냐? 힘에 의한 억제 정책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런 억제 정책을 쓰면 상대방이 그거를 인정하고 수긍해서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이쪽의 의도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나는 나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계속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고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오히려 더 긴장이 격화되고 안보 위협 속으로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예. 그게 이제 1장이었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한미 북한의 군사 전략은 실제 어떻게 시행되느냐. 여기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핵으로 인한 그 자위권 행사가 2022년 9월 8일 그 핵법령, 새로운 핵법령을 채택하면서 그 북한의 그 지휘 통제 체계가 무력화될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면은 상대방의 그 주력군이나 그 지휘부를 핵으로 먼저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변화로 가서 그래서 남북 간의 한미와 북한 간의 이게 대결이 그동안 공세적 대결이었다면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초공세적 이런 이제 대결 국면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군의 그런 이제 정책은 이제 그 군사 전략은 뭐냐면은 억제 정책을 이제 4D 정책으로 이제 구체화했는데 이게 뭐냐면 탐지, 교란, 파괴, 방어. 근데 이게 다 이제 탐지, 교란, 파괴, 방어가 다 이제 영어 D로 시작해갖고 4D 정책인데 이것에 이제 이게 작전계획 5015라는 이름으로 수립이 됐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그 4D의 세 번째 그 파괴가 이제 선제 공격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이름은 방어인데 MD 미사일 디펜스 이름은 방어인데 실제로는 이제 공격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작전 계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과 남한의 이제 전력 비교입니다. 군사력의 그 규모가 실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왜 이제 얘기되냐면은 북한군의 병력 숫자가 국방부가 이제
말하기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고 그 위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표적인 악용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게 발표해서 그 남한의 군비 중강을 이제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악용 사례인데, 북한군 병력을 128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남한은 몇 명이죠? 60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이제 이 책은 55만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128명의 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1996년에 105만 명이었어요. 북한군 병력이. 그런데 1년 뒤인 1997년에는 10만 명이 늘어나서 114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가 북한이 그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대령 아사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들었던 때인데, 병력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그런 이제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병력이 이렇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병력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숫자 놀이를 통해서 계속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있는데, 현재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병력의 15%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 병력 규모가 4%거든요. 전체 병력의 4%.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명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특수전 병력으로 맞는데 북한은 2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병력이 특수전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국방개혁 2020이라는 거를 이제 수립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군이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작전을 펴겠다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방부와 육군이 만약에 지상군을 감축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해군과 공군 위주로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게 이제 지장을 받으니까는 한국군의 지상군 감축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육군 지상군을 감축하면 이걸 어떻게 맞대응하겠느냐, 감당하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북한군의 그 특수전을 병력을 이렇게 너무나 퍼뜨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북한군의 특수 병력이 5만 명이나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무려 20만 명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숫자로 이제 늘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북한군 이제 군사력 부풀리기 이제 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장비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장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국방부가 군이 이제 가공 조작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여러 개가 들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은 전차 있죠, 장갑차. 장갑차 보유 대수가 우리나라는 2,130대고 북한은 4,300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100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은 이렇게 전차가 많고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현격하게 전차 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전차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도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이제 거짓이 들어있는 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갑차의 성능, 기능, 그 무장력,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옛날 장갑차는 1세대고 이제 오래된 걸일수록 1세대, 2세대고 최신 장갑차는 3세대, 4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의 장갑차는 거진 다 1세대 아니면 2세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고 낙후가 된 장갑차들이고, 한국의 장갑차들은 다 이제 1세대, 2세대 이런 장갑차는 없고 3세대, 4세대 최신 장갑차들이에요. 그러니까 붙으면은 성능 면에서 한국의 장갑차가 떨어질 뻔했잖아. 아니 사람이 미끄러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너무 관성적으로 하지 맙시다. 예? 경찰 여러분. 너무 이게 지금 관성적으로 처음이 아니라고 처음이. 함부로 하지 맙시다. 나 정말 미치겠네. 예, 이렇게 장갑차 하나를 예를 들면은 장갑차 대수가 북한이 많기는 한데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다 오래된 그 옛날 장갑차들이고, 한국의 장갑차는 가장 최신의 장갑차들이어서 전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의 그 전력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전투함이 있잖아요. 이제 순양함, 전투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광개토항함, 대구함, 인천함 이런 이제 대형 전투함이 있는데, 북한은 이런 그 대형 전투함 자체가 없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 대수는 북한이 역시나 훨씬 더 많아요. 그 전투함 숫자는 북한이 훨씬 더 많지만 다 오래된 배고 규모가 작고, 한국의 이런 대형 전투함에 비교할 만한 배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 내용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의 그 이제 해군 이제 전투함이 더 우세하다는 거를 우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단순한 대수 비교로 북한군의 전력을 이제 부풀려서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 더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국방부가. 공군 같은 경우에도 그 비행기 대수로만 따지면은 북한이 훨씬 더 이제 많습니다. 훨씬 더 많지만은 그 역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요. 성능 면에서 팔 부르는다. 팔 부르는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예, 목사님 이야기 조금 더 있다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도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이
사람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또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매국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매국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매국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동물업 좀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매국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공사 매국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토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소송민은 주민의 땅이다. 소송민은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아니 갓길에 계시는데 왜 그래요? 소송민의 사드가 오른다며. 갓길에 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무슨 핑계치고 그 핑계치가 잘못도 없어 지금. 아니 혼자서 지금 갓길에 안 있는데 왜? 불법이라고. 나 이거 나라고. 나라고 어디서 지금. 아니 갓길에 있는 사람을 왜 그러냐고. 이러면 안 돼. 왜 나라고 이거. 갓길에 혼자 있는 사람을 왜 그러냐고 왜? 지켜주면 되잖아. 아니 갓길에 혼자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왜 그러냐고요? 왜 억지로 끌어내려고 그래? 현직과장 당신 왜 그래? 왜 억지로 끌어내려고 지휘하고 그래? 야, 안면 받은 너희들 여기도 보고도 싸. 이태원에서 이렇게 좀 하지. 야 이것들아, 시민이 항의하면서 서 있으면 갓길에 있도록 너희가 안전을 보장하면 되잖아. 왜 억지로 사람을 짐승처럼 끌어내고 그래? 집에 있는 개도 그래 끌어내지 않잖아. 너희 집에 있는 개 그렇게 끌어내나? 목줄 끌고 함부로 끌어내.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 미군 유조차가 들어온다고 오늘 이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한국 경찰은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해라. 한국 경찰은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해라. 종 노릇 좀 그만해라. 한국 국민이 쪽팔린다. 경찰은 미군의 따까리 노릇 좀 그만해라. 한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한국 경찰이 부끄럽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미군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한국 경찰이 우리는 부끄럽다. 한국 경찰은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해라. 너희는 쪽팔리는 줄 모르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경찰은 부끄러운 줄 모르나? 부끄럽지 않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 소성리에 와서 미군 따까리 노릇하면서 미군 유조차 들여보내려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 한국 경찰의 공군이 맞나? 너희들이 미군의 따까리가 아니고 미군의 주구가 아니면 당신들의 머리로 생각을 좀 해봐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시민들을 죽음의 구름텅이로 밀어넣고 소성리 마을에 와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따까리 노릇하는 이 짓이 한국 경찰로서 수치스럽지 않나 말이다.
유조차 몇대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수백 명 한국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속속히 봐줍시다.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그래놓고 몇시 거짓말 치고 기록하고 이분을 위해서 평소에 통행하던 한국 차량까지 지금 막아 세워서 보내지 않고 줄지어 놓고 있잖아.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고 한국의 법이 통하지 않는 이 소선의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는 한국 경찰이 하는 짓이라. 80년대, 90년대처럼 군대 가는 대신 의무경찰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험 쳐서 시험에 합격해서 그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우리 땅을 미군에게 넘겨주고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진정이다. 공약행위 중단하라. 나는 진역이다. 무지공사 매국이다. 공약행위 중단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넘기시옵소서. 미군의 통일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공약행위 중단하라. 한국 경찰은 각성하라. 한국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끝까지 싸운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폭풍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말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해라.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해라. 경찰은 매국행위 좀 그만해라. 한국 경찰은 각성하라. 한국 경찰은 각성 좀 해라.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해라. 종 노릇
소성리 평화를 짓밟고 소성리의 평화를 짓밟고 미군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미군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일을 위해서 나는 진력이다. 나는 진력이다. 양키고 거기까지 왜 내려갔어? 거기서 고착당했어 지금 예겸들이. 자, 경찰 카메라를 돌려서 여러분을 찍으세요. 여러분을 찍으세요. 여기서 수치스럽고 쪽팔리는 건 여러분입니다. 주민들이 아닙니다. 아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것들 진짜. 경찰 부끄러운 줄 알아. 이태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노. 너가 뭐 했어? 자, 우리 그 최정 요원들 그 카메라 내려도 될까? 이런 나쁜 짓 안 했고 이어가지고 있고. 다 올라갔잖아요. 나 있잖아요. 경찰 지금 가라 이제. 뭘 떠고 있을 때. 주민들 자극하지 말고 경력 빼세요. 남은 저녁 때 올라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무역행위 중단해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해라. 한국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해라. 미군 따까리 노릇 좀 그만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분을 제대로 해라. 장돌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분 회장님 따라가봐. 뭔 일 있는지.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에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소성리를 떠나라. 미군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미군 떡다리 노릇하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야 돼요. 일단 우리는 소성리에서만 내보냅시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고 미군 따까리 노릇이나 하는 경찰의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의 경찰은 군이 없다.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해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해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들을 끌어내는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사드 무력 그만해라. 경찰은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해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공격하는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미군 따까리 노릇 그만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본분을 제대로 해라. 경찰의 본분을 제대로 해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미군 따까리 노릇이라는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나? 소송리 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나?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저기 끝까지 목사님 싸운다. 목사님.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서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봉정할매한테서 떨어져라. 지금 많은데. 경찰 봉정할매에서 떨어져라. 손 띄라. 손 띄라 경찰. 이제 풀어줍니다.
밤에 내가 가는 거 내 안전을 생각해서 같이 다닌다며요. 같이 다녀요. 어디가? 뭐, 어디가? 내 안전은. 내 안전은. 김기원, 내 안전은. 아니 지금도 위험해. 도로에 있잖아. 뭐 우리 네 안전은 네가 지켜. 아니 여태까지 내 안전 때문에. 경찰의 기본이 그거잖아. 네 안전은 네가 지켜. 아니 여태까지 내 안전 때문에 나하고 계속 같이 걸어갔다 왔는데 왜 여기서 나를 버려? 보냈는데 네 안전은 네가 지켜 그거잖아. 내 안전을 걱정해서. 나발이고 생겨 있어. 네 안전은 네가 지켜. 네 안전은 시민이 지켜야지. 경찰이 그걸 왜 지켜? 참 한심한 일이 계속 일어나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